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민호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작년 7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총 15만여 가구 중 아파트는 13만 4천 가구로 그 비율이 87.1%에 이릅니다. 시민 10명 중 9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아파트 도시로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시민 삶의 질로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단지 내 도로 교통 안전을 비롯한 공동주택 안전 관리 실태와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시의 상황 인식과 시책을 점검하고 아울러 시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낼 해법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작년 4월 지편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2살 박이 아이가 지상으로 출입하는 택배 차량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곧 일주기가 다가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먼저 시민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지상으로 택배차가 다닐 때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배 차량 지상 출입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사고 이후 시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 실사를 하고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느 단지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새나루하고 수루배, 그다음에 조치원 자이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실태 점검을. 네. 그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속도 제한 표시, 반사경 설치 등 총 39건의 개선 권고안이 제시되었는데요. 이 제시된 개선안들이 살펴보시고 또 실제로 단지 내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현재 그 보고서에 권고된 사항들은 현재 이행이 완료되었나요? 1개 단지는 완료됐고 지금 2개 단지는 그러한 개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는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릴 건데요. 이 세 곳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같은 문제들이 상당수 발견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이나 후속 조치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실태 점검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공동단지 그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비용을 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비용을 부담하면서 추가적으로 이 실태 조사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시장님 말씀을 돌아보면 현재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고요. 올해 2월 19일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실태 사업 홍보를 한번 했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게 작년 8월인데요. 단지들이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홍보라도 했어야 하고 모든 단지는 아니더라도 이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시 차원에서 점검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를 다 병행해서 했죠. 그런데 어떤 걸 안 했다, 어떤 걸 했다라는 것은 제가 일일이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서를 하나 받아놓고 여태 손 놓고 있다가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신청한 이후인 2월 19일에야 교통안전공단의 아파트 단지 내에
도로교통안전 실태점검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좀 더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하 주차장 높이가요. 2019년 1월에 그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2.3m에서 2.7m로 강화가 되었는데요. 법 개정 이후에 우리 시에서 준공 승인된 공동주택 단지가 몇 개입니까? 몇 개냐고요? 네. 뭐 개수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죠. 그 지하 주차장의 차로 높이가 해마다 좀 바뀌었다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2016년까지는 2.4m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4년도에 2016년까지는 2.4m고 2016년도 이후에 2.7m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다시 이제 2.8m로 됐는데 지하차도 차로가 2.4m 이하였을 때의 건축물이 내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지역의 한 70%가 돼요. 그러니까 2.4m 이하가 70%고 약 30%가 2.8m 이상으로 이제 허가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택배 차량의 높이가 2.4m보다 택배 차량도 높이가 좀 낮아졌다가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숫자로는 맞죠. 70%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택배 차량이 들어갈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택배 차량한테 2016년도 이전에 건설된 지하 차로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 표시를 해 주어라. 여기는 2.4m니까 자기 차고 높이에 맞춰서 출입을 하든가 하는 것을 미리 고지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네. 예, 그 제가 여쭤봤던 부분은 그 준공 승인된 단지가 그 개정 이후에 9개 단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9개 단지가 택배 차량들이 모두 지상이냐 아니면 지하로 다니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시에서 현황을 파악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현황을 파악했는지 우리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했겠습니다만 관련 자료 좀. 그렇군요. 지하주차장 2.7m 적용 단지가 약 31개소로 조치를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물론 그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이 다니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아야 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걸 조사하고 점검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단지의 관리자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9개 단지 역시 여전히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인 기준을 강화한 것만으로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시장님 말씀처럼 있다는 것이 도출되었고요. 실제로 한 그 대형 택배 업체 차량 높이를 보면 2.67m라고 하고요. 우리가 2.7m인 입구 높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 있는 배관 시설을 고려한다고 하면 실상 이용 가능한 통행 높이는 이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났던 아파트 역시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택배 차량의 높이와 지하 주차장 높이가 거의 같기 때문에 출입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그 작년에 9월 5일에 공동주택 설계 기준이 개정되었고요. 지하 주차장 높이를 2.8m 이상으로 강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유는 주차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국은 그 사고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시가 한 일이라는 것은 교통안전공단 무료 컨설팅 한 번, 공동주택 설계 기준 강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체계적인 고강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했어도 모자란 동안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감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의 택배 서비스 종사자 의무 교육에 배송 시 사고 방지 교육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감합니다. 예, 시장님. 작년 사고 이후에 우리 시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건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토론회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동단지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런 노력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꾸준히 브리핑이나 보도 자료를 좀 찾아보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는 법 개정될 것만 기다릴 게 아니고요. 그 조속한 정부의 그 개정을 좀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 개정을 떠나서요. 시 차원에서도 실효적인 안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시장님. 서울시는요, 작년 4월에 아파트 단지 내 택배 화물 처리 편의 제고 및 갈등 해소를 위해서 건축물 심의 기준에 화물 조업 주차 공간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요. TF를 구성해서 실태 조사 및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를 건축물 심의 기준에 반영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장님, 우리도 이런 노력을 좀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동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 택배 배송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두 가지 측면, 택배 배송 시스템과 물리적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연구 용역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택배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연간 택배 물량은 51억 5천만 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 건수는 100.4건에서 전년 81.9건 대비 22.6%가 증가해요. 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한 성장으로 택배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공동주택 내에 택배 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장의 택배 기사분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힘든 점이 저희도 물론 이제 사고가 안 나게 조심하려고 운행은 하는데 저희가 못 보는 이렇게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되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차 운행을 하는데 저희가 조심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자녀분 두신 입주민들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녀가 어리고 차량은 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사건 사고가 많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불안해하시는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주의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차량들처럼 뭐 어라운드표라든지 아니면 뭐 사각지대 경보장치 해가지고 그 급정거 해주는 그런 이렇게 안전장치가 설치가 되면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아파트 입주민들도 되게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고 뭐 늘 조심은 하지만 그래도 그 조심을 더 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상 공원화된 단지에서 택배 차량을 무조건 지하로 다니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동 제동 장치나 어라운드 뷰 같은 안전 보조 장치를 설치를 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러 가지 현실과 그리고 여건 또 법규 또 우리 주민 다체 주민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는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현대자동차와 협업해서 현재 이영패스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 차량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해 현대차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우리 시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시도 일부 보조를 하고요. 현대차는 데이터를 축적할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는 선진적인 교통안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을 받은 택배 차량에는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시장님 혹시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해 1월 3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에서 택배 자율 배송 로봇 서비스 실증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로봇 배송 서비스가 상용화되면은 그 배송 효율성은 물론이고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또 가는 것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로봇 배송 서비스도 시 차원에서 로봇 전문 기업이나 택배 사업 등과 협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존을 지정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시 예산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유연한 방식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 의견도 공감을 해주셨고요. 공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비축제도 시민 호응이 높았는데요. 본 의원은 하나와의 협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 역시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세종시는 스마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택배 물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이제라도 따라가는 행정이 아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앞서 이끌어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긴 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이 공동주택 단지 내가 됐든 도로가 됐든 어디 공공시설 안이 됐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저의 최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또 제시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뭐 부족한 점은 있지만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두희 도시주택국장님 모시고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 주소와 관리비 등 실태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시 출범 이후에 천마을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이제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예. 이에 따라서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게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해지고 있고 그에 따른 크고 작은 갈등이나 분쟁도 늘어나고 있죠. 기준이 없는 이제 주먹구구식 관리와 비싼 관리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요, 우리 시는 그동안 공동주택이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이유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시가 매년 의무적으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세우셨나요? 예, 아직 못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세웠던 적은 있습니까? 예, 계획은 아니지만 지난 16년부터 19년까지 한 4년 동안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때 안전 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단이고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웠던 적은 한 번도 없죠. 이 계획이야말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기본 중의 기본 조례로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미에서 연초에 다른 지자체에서는요,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개선 방안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계획을 앞다퉈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 1위인 아파트 도시인 우리 세종시는 타 지자체의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 부분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당장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4시간 운행되는 승강기가 있습니다. 입주민과 방문자가 계속 24시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와 직결이 된 시설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에도 승강기에서 입주민 한 분이 사망하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부품을 교체 수선 주기가 정해져 있지만 단지마다 어떤 그 시설의 컨디션이라든지 부품의 마모 상태에 따라서 일괄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체 시점은 개별 단지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 그 끌어올리는 로프가 있는데요. 로프의 경우에는 법상은 수선 주기가 5년이고요.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10년 이상 사용하는 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의 생각은 승강기 유지 보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그 안전성 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용 절감과 안전성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예, 지원은 없고요. 지금 그 승강기 유지 관리를 관련해서는 지금 매년 이제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이제 그 유지 관리비를 이제 공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 장충금을 이용해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지원은 없지만 어쨌든 기술 자문은 저희가 좀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기술 자문단 설치 운영 조례도 이미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자문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자문단 운영은 뭐 별도로 운영은 하지만 요구 사항이 없어서 그동안 자문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매월 그 아파트 순회 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승강기라든지 아니면 유지관리비 이런 그런 부분은 좀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는 하나 자문단은 현재 운영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 네, 이게 그 승강기는 편리함을 위한 시설이지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큰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민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 수선 충당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입장에서의 생각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또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세종 쪽에는 이제 많은 아파트들이 관리 규약으로 적립하는 요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이제 그 요율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미래에 어떤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시설물들의 노후라든가 또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을 수선하고 보수하고 또 교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현실성 있게 그것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관리 규약을 통해서 그 요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한 어떤 그렇게 재원이 모이는 것이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세종시에서 그런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요율을 좀 정한다면 아마 필요한 재원들이 어느 정도 정립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관리소장님 말씀처럼 장기 수선 충당금은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 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적립요율이 17개 시도 중 최저 수준으로 향후 안전관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이제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제 법에 의해서 이제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제 부담하는 예치금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재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적립 요율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각 단지별로 이제 수선금 충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그 충당금이 낮은 이유는 저희 아파트가 이제 신규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관리비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또 요구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족한 적립금으로 인한 결국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문제를 무조건 사적 영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적립 확대와 입주자의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 차원에서도 첫 번째, 관리비 적정성을 점검하고요.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유도한 후에 절감된 금액의 일부를 장충금으로 적립하도록 권고하거나 관리비 절감 및 장충금 적립 방안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입주민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이 적정성 확보 노력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첫걸음임을 명심하시고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 있죠? 예,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건데요. 공동주택 관리 사례 공유는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주거문화 실현에 기여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견도 아마 동의를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장님이 2019년에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에서 이동통신 3사 중개비 담합 한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했고요. 작년 1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200억 원이 부과처분된 사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는 관리비와도 직결된 문제로 이번 조치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해를 준 대기업의 구매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우수 사례들은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에 반영하고 주민에게 홍보해야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회 방문 서비스를 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입주민들하고 논의하고 또 홍보도 하고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했던 거는 이런 사례들이 그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종에서 전국 최초로 있었던 담합 행위 고발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에 왜 포함이 되지 않는지 의아합니다. 그리고 올해 그 주요 업무 계획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세종형 미래주택 건설을 위해서 공동주택 내에 특화 설계 기준을 세분화하고요. 일부를 의무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금빛도시 조명 특화 부분은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인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설계 심의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좀 그 시행사에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원 야경 특화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도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의무 설치를 하게 되면 과연 그 비용 부담을 안고 우리가 당초 설계한 것처럼 조명을 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지 조성 사업 단계에서 시하고 시공사만 협의할 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협의나 의견 수렴, 설명회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제가 우리 시에서 작년 4월에 정책 연구가 들어갔던 세종시 야간 경관에 대한 정책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민간 지원 방안이 나오는데요. 그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민간 지원을 추진하고 하려면 세종시의 경우에는 정책의 지속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민간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 방안으로 첫 번째로는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전기료 등의 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할 것을 필요성을 보고서에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크린네처럼
많은 문제들이 또 도출될 수 있다고 그런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이제 설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죠. 그 추후에 설치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입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K아파트에 따르면 17개 시도 중 공동주택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이 세종시로 단위 면적당 3,377원입니다. 제가 지금 30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도 관리비가 꽤 많이 나와서 40만 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과 각종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 느낀다는 시민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예, 관리비 적정 여부 조사 업무도 담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관리비 적정화는 물론 장기수선 충당금 현실화 방안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댁은 따뜻하세요? 이 공동주택 관리비는 이제 개별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공동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개별 부과는 그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 아파트에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비교를 해보면 저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세종시가 이렇게 뭐 크게 높게 나온 것은 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세종시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요. 시민 인터뷰 보겠습니다. 네, 아이 키우는 엄마인데 요즘 난방비가 너무 나와서 걱정이에요. 아이가 있어서 안 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 따뜻하지도 않아요.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 우리 시가 합계 출산율 1위, 아동 친화 도시지만 정작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난방비 부담이 크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체감하는 난방 효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국으로 단일 요금제라 요금 자체가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난방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단일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의견도 있었고요.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면 이는 난방비 증가 요인이 되거든요. 시 차원에서 공인된 기관을 통해 일부 단지를 샘플링해서 난방 효율을 좀 측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국토부에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 단지에서 아마 그런 어떤 컨설팅을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그 난방비 비교라든지 하면 난방비가 왜 더 나오는지 부분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친환경 열병합 발전이라지만은 그 난방에 따라서 전기 가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친환경이라는 거와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꼭 해결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산시의 경우에는 최근 지역 난방 사업자하고 난방 요금 부담 완화, 그다음에 편익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부당 경감을 위해서 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난방 문제는 단순히 관리비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따뜻한 집에서 쾌적하게 사는 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제라도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난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했거나 현재 계획 중인 관리비 절감 지원 사업은 있습니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이제 어떤 예산 측면도 있고 해서 그런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서 관리비 절감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보수공사 원가 절감 자문까지 관리비 절감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 고도화시키고 있는데요. 신규 입주 단지를 사전에 방문해서 입주 시 체결하는 계약과 공용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자문단이 관리비 절감을 위한 맞춤 컨설팅이라든지 자문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저희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저희도 좀 현재는 우리가 이제 기술단 정도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어떤 자문단 운영은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본 의원도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고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비 정책 추진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시는 그 대한민국을 통틀어서요 아파트 도시입니다, 맞죠? 예.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현재 87%를 넘어서고 있고 추후에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5, 6생활권 한 말씀하신 대로 한 7만 호 정도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 2003년도 9월부터 경남형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플랫폼에서는 건설 단계부터 준공, 입주, 관리까지 다 전 과정을 포괄하는 자율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 결정 또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종시 또한 이런 투명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관리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한번 타시도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예. 부분을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서울시는 S아파트 문서 공개 시스템하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이원화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공용관리, 장기수선 충당금, 용역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다 확인이 가능하고 내 옆에 있는 이웃 아파트하고 비교까지 다 된다고 합니다.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는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짚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투명한 관리 시스템은 그래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적극 검토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타 시도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세종시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공동주택이라는 그 영역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적 영역이다 보니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못한 부분 인정을 하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권리와 좀 이익을 보호를 위해서 좀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특히 세종시는 공동주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도시인 만큼 관리의 수준은 시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입주 10년을 넘긴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요구와 갈등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6만 호의 공동주택이 추가 건립될 예정인 만큼 이제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시 차원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결코 어느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조직의 역량을 총결집해 관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AI 시스템이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가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힘을 모으고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했던 사안들을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향후 시 공동주택 관련 정책 개선과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